안녕하세요. 투자반장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하철 안의 모습인 것 같죠? 지하철 안인데 남자 5분이서 이렇게 열심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풍경을 보기가 쉽지 않죠. 맞습니다. 이게 옛날의 지하철의 풍경 사진인데 요새는 이렇게 안에서 신문을 보시는 분들 혹은 책을 보시는 분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시면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 가운데 뭐 책을 보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 보이는 흔한 풍경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보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다들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들 이어폰을 또 꽂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기 쉽게 되면서 이제 인터넷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에 하나씩 꽂고 동영상을 많이 시청을 하시죠. 근데 요새 보니까 이 사진하고는 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바로 이 이어폰에 선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무선 이어폰이라고 해서 이 선이 없는 이어폰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실제로 지하철을 타보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 좀 20, 30대 젊은이들을 보면 이게 선 있는 이어폰보다 선 없는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무선 이어폰 시장 그래프인데요. 2019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80% 정도, 평균 80% 정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게 과거 스마트폰 시장이 2009년도에서 12년까지 이게 급격히 놀라운 성장을 하던 그런 그래프랑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처음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그냥 투지폰을 이렇게 대체를 한 것처럼 이제 무선 이어폰 그냥 유선 이어폰 그런 이어폰 시장에 다 대체를 한다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무선 이어폰 시장의 점유율을 보시면 애플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애플이 에어팟이라는 제품을 발매를 하고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존의 무선 이어폰을 제조를 하고 출시를 했던 그런 브랜드들을 다 앞지르고 지금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이게 시장 점유율은 50%인데 가격을 보시면 애플이 굉장히 고가에 속합니다. 다른 삼성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화웨이, 샤오미 이런 중국 기업들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에 팔고 있죠. 물론 이제 보스가 제일 비싸긴 한데 이제 애플도 이번에 에어팟 프로가 출시가 되면서 아마 이게 가격대가 더 올라갔어요. 한 250달러 정도. 이렇게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50%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역시 애플이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이렇게 인기가 많은 에어팟 프로인데 점점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제 주변에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보고 물론 저도 지금은 무선 이어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해서 다시 유선 이어폰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무선 이어폰을 사용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나서 무선 이어폰에 대한 관련주는 없을까라는 거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애플 에어팟에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기업이 바로 ITM 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개요를 한번 보면요. 이분이 나혁휘 대표이사님이고요. 보시면 이분의 경력을 보시면 이제 90년도부터 해서 효성그룹 전지사업부 그리고 세안전지사업 팀장 파워로직스 대표이사, ITM 반도체 대표이사. 그 90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전지 쪽에 굉장히 경력이 많은 전문가시죠.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이사가 전지 쪽에 굉장한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설립은 2000년 2월에 설립이 됐고요. 주요 제품은 2차 전지용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반도체인지 한번 계속 볼게요. 일단 뭐 회사 연역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2000년도에 ITM 설립이 됐고, 이게 원래 파워로직스 소속이었다가 2012년 6월에 나이스그룹에 편입이 됩니다. 나이스그룹 하면 개인 신용정보 평가 회사인데 조금 이런 IT 기업하고는 좀 그 색깔이 다르긴 한데 좀 우회긴 하죠. 하지만 이제 2012년 6월에 나이스그룹에 편입이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이스그룹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수출탑 수상을 하면서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회사 영역을 보셔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 회사가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이 회사가 근데 이 11월 7일, 2019년 11월 7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시 자료에 보면 분기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 자료는 이제 상장할 때 투자 설명서예요.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만드는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차 전지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IT 관련 기능을 융복합형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주요 사업으로는 리튬 이온계 2차 전지용 배터리팩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해주는 보호회로 관련 반도체 사업과 2차 전지용 배터리팩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용 보호회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2차 전지는 1차 전지는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하고 버리는 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하고요. 2차 전지는 계속 충전해서 사용을 하는 전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무선 이어폰 이런 데 계속 충전해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다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주요 사업 제품은 여기 보시면 POC라고 있고요. POC 그리고 밑에 PMP,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이따가 IR 자료를 보고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보호회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IR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제 계속 충전해서 쓰는 전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용 영역이 굉장히 많죠.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웨어러블, 이제 휴대용 배터리, 노트북, 패드, 전기 자전거, 드론 등등등 이런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IT 산업이 더 발전할수록 더 많이 수요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모든 부분에 2차 전지가 들어가는데 이 회사는 2차 전지 보호회로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2차 전지 보호회로가 없으면 일단 과충전이 발생을 하면 배터리가 발열이 되거나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 노트 7에서도 폭발 이슈가 있어서 삼성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을 하고 또 다 리콜을 하는 바람에 비용이 굉장한 손해를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를 보호하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무선 이어폰, 아까 에어팟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웨어러블 제품들은 항상 사람의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귀에 꽂고 있던 무선 이어폰이 갑자기 폭발을 한다. 정말 생각만 하기에도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배터리 보호 회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과방전이 발생하면 배터리가 또 수명이 단축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보호 회로는 반대로 얘기하면 과충전을 막아주고 과방전을 막아줘서 이제 폭발이나 수명 단축 같은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앞으로 산업에서는 배터리가 모든 제품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텐데 그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을 이 회사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생산 인프라인데요. 지금 본사는 이제 청주 오창에 있고요. 공장도 청주 오창에 하나가 있고 이제 베트남에 1공장, 2공장, 3공장. 3공장은 얼마 전에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4공장까지 4공장은 부지만 매입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3공장이 이제 생산이 될 예정이고 4공장도
만들어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생산 캐파를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 능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 동사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을 한번 볼게요. 품목은 PMP와 POC,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PMP가 비중이 이제 2019년 반기에 46%, POC가 31%, 기타가 23% 이렇게 해서 10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PMP, POC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PMP와 POC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POC라고 하는데 POC는 보호회로의 핵심 부품인 보호 소자와 스위칭 소자를 하나의 부품으로 원 패키지화한 제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보호 소자 칩이 있고 스위칭 소자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 사진이 POC인데 요게 두 가지 칩을 하나로 만든 겁니다.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드니까 제조 원가 절감도 되고 설계 편의성도 증대가 되고요. 또 하나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신뢰성이나 안정성도 향상이 된 그런 제품이죠. 세계 최초로 동사에서 세계 최초로 POC를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세계 최초라서 후발 업체가 있습니다. 후발 업체가 있기는 있지만 후발 업체가 중국과 일본 회사 이렇게 있는데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일본 자국 내 점유율이 한 15% 정도 그 정도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국의 웨어러블의 좀 저가 제품들에만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PMP는 세계 유일입니다. PMP가 뭐냐면 PMP는 2차 전지 보호회로 모듈을 반도체 패키지화한 제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존 보호회로 같은 경우에는 IC칩, FET, 컴포넌트, PCB 이렇게 기판해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반도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만드는 회사가 동사밖에 없어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PMP의 강점인데 당연히 이렇게 4가지 부품이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보다 하나로 만드니까 제조 원가가 절감이 되고 공간이 활용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정성 향상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저희가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 가지 부품을 보호회로가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반도체화 시켜서 만드는 그런 패키지한 제품을 말합니다. 이게 PMP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PMP가 단지 크기만 작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PMP가 어느 정도 작아지냐면 보통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보호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 그리고 블루투스 이제 무선 이어폰 같이 그렇게 웨어러블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이즈가 55% 작아집니다. 근데 이게 크기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항 감소에 따른 발열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뛰어난 세계 유일의 기술을 가지고 또 이 PMP를 이 동사만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점유율은 1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에 보호회로 점유율이 26%인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나오진 않았지만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점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냐,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게 국내 A사 점유율이 전망인데 거의 2019년에는 9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A사에 들어가는 보호회로 점유율의 95%를 동사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A사가 어디냐면 삼성입니다. 삼성. 그리고 이 옆에 해외 B사 점유율 전망
2017년도 2%에서 2018년에 13%, 그리고 2019년, 20년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B사가 어디냐면 애플입니다. 그 근거는 사업 보고서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당사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글로벌 휴대폰 판매 1, 2위 기업. 네, 삼성하고 애플이죠. 안정적으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국 비포 기업에도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비포 기업이 어딜까요?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뭐 이런 회사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해외 B사의 경우 16년 블루투스 이어폰용 PNP 공급이 시작되었으며 스마트워치용 PNP를 거쳐 2019년 스마트폰으로 PNP를 적용 확대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애플입니다. 지금 처음에 동사가 블루투스 이어폰용 이제 에어팟에 처음으로 PNP를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으니까 스마트워치 PNP를 거쳐 2019년 스마트폰으로 PNP 적용 확대했습니다. 2019년에 발매된 이제 아이폰 11에도 IT용 반도체 제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선 에어팟에 들어가던 그 제품의 애플 워치 그리고 이제 아이폰까지 들어가는 상태인데 점점 더 점유율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세계 유일한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쪽으로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유율이 거의 95%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가서 판매 수량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IT 제품이 고사양됨에 따라서 이제 부품 자체도 고사양이 되기 때문에 PNP 평균 판매 단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판매되는 수량도 늘어나고 판매되는 가격도 늘어나니까 매출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이제 PNP 매출 추이 전망이 17년 1,000억 원에서 2018년 1,300억, 2019년, 2020년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전망이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생산 능력도 이렇게 수요에 맞춰서 공급도 점점 늘려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제 3공장까지는 완공이 됐고 지금 4공장은 부지를 확보한 상태죠. 이제 뭐 4공장이 또 완성이 되면 점점 생산 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이 늘어나는 게 이 회사가 괜히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겠죠. 앞으로 고객사에서 많이 주문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2019년 4분기에 3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4공장 부지를 확보를 했죠. 이제 앞으로 얼마나 고객사에서 수요가 늘어날지 생산을 늘려가는 것을 봐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반에 이제 POC, PNP 시장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워치나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그리고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다가 점점 아이폰, 이제 노트북 이런 식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거 조금 먼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대용량 배터리에도 시장을 진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는 까지 좀 의문사항이기는 합니다. 이게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이렇게 소형 IT 제품에 들어가는 보호회로랑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BMS랑 기술이 뭐 같다고 볼 수는 힘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렇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보호회로 제품만 하더라도 전망이 아주 좋죠. 이 그림에도 보시면 지금 여기가 PNP가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3세대 제품이 개발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PNP보다 이제 공간 활용과 원가 절감이 더 되는 MPP라는 그런 제품을 지금 개발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제품이 이제 생산이 된다면 이 회사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고요. 지금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POC까지밖에 생산을 못하고 유일하게 동사가 PNP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앞서서 MPP까지 개발을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 회사를 기술로 따라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기술력이 있다면 세계 점유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지금 9,885억이고 이 회사가 11월 7일에 공모가가 26,000원이었어요. 26,000원을 시작을 했는데 꾸준히 이제 3만 원대 초반에 가격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3,300원, 지금 현재 가격이 43,300원까지 가격이 오른 상태라서 약간은 가격을 보면 워낙 회사가 유망하고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긴 하지만 약간 주가가 조금 올랐다는 부분에서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매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이 ITM 반도체가 퍼가 35 정도인데 약간 좀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회사는 이 매출에서 지금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점점 앞으로 9천억까지 간다고 예상을 또 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비싸 보이는데 더 비싸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 주식은 굉장히 싸다 하는 주식이 주가가 더 내려가서 더 싸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주식이 과연 비싸다고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전망 때문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그 가치 판단은 이 보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뭐 정답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될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가격은 공모했을 때보다 한 두 달 만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하지만 성장성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이슈가 있는데 주주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나이스 홀딩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나이스 홀딩스가 지금 상장하기 전 자료인데 40.61%를 갖고 있죠. 이게 상장한 이후에는 약간 변동이 있었지만 어쨌든 최대 주주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스 홀딩스가 최대 주주인데 나이스 홀딩스의 자회사가 이제 서울전자통신, 그리고 나이스 인프라, S2B 네트워크 다 지분을 갖고 있죠. 같은 계열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원우 씨 이분이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라고 나와 있는데 김원우 씨가 나이스 홀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분도 8.64%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좀 한번 봐야 될 문제냐면 이 사진은 나이스 그룹 지배 구조입니다. 지금 지분율은 약간씩 상장한 다음엔 달라졌는데 보시면 김원우 씨가 여기 지금 최대 주주로 있고요. 나이스 홀딩스의 지분을 30% 정도 갖고 있고 ITM 반도체, 나이스 홀딩스가 ITM 반도체 40.6%를 갖고 있죠.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됐지만 김문우 씨도 8.5% 정도 ITM 반도체의 지분을 갖고 있죠. 아까 봤던 S2B 네트워크와 서울전자통신도 ITM 반도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냐면 이 김원우 씨가 얼마 전에 이 회사를 이 지분을 상속받은 거예요. 네, 이 기사는 이제 고 김광수 대표 사망 이후 나이스 그룹의 아들 김원우 씨가 지분 상속 완료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창업자 이 김광수 대표님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좀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이렇게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 김원우 씨가 나이가 좀 어립니다. 좀 젊은데 25살에 지분을 상속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창업주 고 김광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영권 승계가 안개 속이던 나이스 그룹이 아들 원우 씨에게 지분 상속을 완료했다. 김원우 씨의 나이는 25세에 불과해 상속과 경영권 승계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상속세. 문제는 상속세입니다. 이 지분의 상속을 받음으로 해서 상속세가 한 1,000억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고 김광수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김원우 씨에게 상속을 했는데 이 지분의 상속세가 1,0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나이가 어린 김원우 씨가
천억 원을 현금을 갖고 있을 리가 없겠죠. 이 김원우 씨는 지금 현재 상속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뭐 세무서에 공탁을 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상태에 있는데, 이제 앞으로 상속세를 현금으로 한 번에 다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연부연납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뭐 나이스 홀딩스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아니면 배당금을 받아서 납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ITM 반도체도 김원우 씨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이 ITM 반도체의 지분을 팔든지, 지분을 팔게 되면 주가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주식 매각 대금이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좋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라도 ITM 반도체, 지금 이 나이스 그룹의 자회사인 ITM 반도체는 주가 부양,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주가를 부양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ITM 반도체에 있어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ITM 반도체가 좋은 회사긴 하지만 좀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면 이 나이스 홀딩스, 나이스 주식을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나이스 주식이 지금 현재 보면은, 나이스 주식을 보시면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서서히 조금씩 올라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ITM 반도체 주가가 지금 그 주가가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스에 투자를 하셔서 간접 투자를 하셔도 나중에 이제 ITM 반도체가 성장하는 그 수혜를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ITM 반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ITM 반도체는 반도체 제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만드는 회사로서 이제 앞으로 모든 IT 제품들, 휴대용 제품들, 그리고 웨어러블, 스마트폰 등등등 2차 전지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만드는 ITM 반도체는 성장성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군다나 보호 회로를 만드는 회사 중에 세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유율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90% 이상, 그리고 애플 삼성전자의 9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고, 애플도 에어팟에서 시작을 해서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폰까지 해서 점점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은 매출의 성장성은 의심할 부분은 아니고 당연시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가격이 공모가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거나 좀 급락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은 큰 수익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나이스 최대 주주인 나이스 홀딩스의 최대 주주 김원우 씨의 이제 상속세 문제로 인해서 이 ITM 반도체가 고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주가 부양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런 호재도 하나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격 ITM 반도체가 좋은 회사지만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ITM 반도체의 최대 주주인 홀딩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는 게 오늘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2020년 새해 시작이 됐는데 저도 이제 시간을 쪼개서 부족하지만 계속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제 영상이 약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서 새해에는 더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